공고기계과를 93년에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 자격증 한 방으로 모교에서는 난놈이 되었죠. 모교에서 기술사를 딴 것이 제가 최초가 되고요. 저는 결코 스카이대 졸업자가 아닙니다. 기술사의 경우에는 스카이라든지 서울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도 인생에서 전화위복을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우리 삶의 흐름에서 급격하게 변하진 않지만 한방 옆줄로 갈아탈 수 있는 그 한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기술사입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 주체신고, 그러니까 기술사 사무소나 설계사라든지 시설 진단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주체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업 능력만 충분하시면 이러한 사무소 개설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사립교원 임용과 교수 임용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합격자는 21명, 즉 30%에 가깝게 필기가 붙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의 절반 가까운 숫자의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합격자를 배출하겠다라는 의도고요. 그리고 면접시험은 앞에서 밀려오셔서 필기 응시 대비 실기 응시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해가 없죠.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역시 100%를 넘어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앞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 안 했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2010년은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기술사 공부, 기사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건설기계 기술사를 취득한 입장으로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 궁금해하는 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심화편 특강은 건설기계를 그림과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이해 위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구조만 이해하시면 제2편 건설기계 부분은 따놓은 당상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핵심 심화편 특강은 교재로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을 그림과 동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교재로 기술사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재의 수준도 핵심 심화편 특강을 한번 거쳐가신다면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건설기계가 30% 가까이 육박을 하므로 등한시할 수 없고 집중해야 될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재료역학입니다. 제9편 재료역학. 건설기계 기술사 종목에서 재료역학과 기계설계 부분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서 자주 기출이 되죠. 재료역학의 경우 최근에 출제 비중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기계설계와 합하면 역시 20% 내외, 보통 30% 가까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10번 펌프 준설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건설기계 기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나온다 생각하세요. 자, 10번 펌프 준설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자, 앞에서 첫 번째 예제는 대상물의 구조나 원리 등을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요와 원인과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알아봤습니다. 답안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답안 기재의 방식은 교재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노트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 나는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업무를 수행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어떤 실패와 어떤 성공 사례가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스스로 정리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넘어가냐. 자,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전문 분야로 수행 프로젝트 관련으로 쭉 이렇게 넘어오기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연관돼서 넘어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일단 기계의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을 합니다. 필기 시험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어차피 면접관들이시면 어느 정도 기술사시고 교수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답변은 꼬리에 물기 시작을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이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의 흐름 방향에 관한 것을 정의한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되었습니다.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일은 열은 일로 전환될 수가 있대 100% 전달될 수가 없다. 즉 완전한 제1종 연구기관은 없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들은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면접시험에도 많이 기출되는 것들입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가